60세를 넘기고 나서부터 몸이 조용히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잘 펴지지 않고 젓가락질을 하다가도 손이 떨리고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금세 항이하듯 아파옵니다. 더 답답한 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하지만 저는 꼭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저는 김준호 서울에서 40년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은퇴 후에는 종종 전통시장을 찾곤 합니다. 채소를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장면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손수레를 밀며 힘겹게 걷고 계셨고 손등의 핏줄은 선명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부족한 건 약이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바로 어떤 한 가지. 시장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지만 10명 중 9명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대한영양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체내 콜라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65세가 되면 몸속 콜라겐은 40세 때보다 무려 3분의 1이나 줄어듭니다. 3분의 1.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절은 윤활을 잃고 신경은 보호막을 잃고 근육은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70세에 회복을 시작해 80세에 산을 오르고 손주와 뛰노는 어르신들. 그 차이는 단 하나, 바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8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값비싼 식품이 아닙니다.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살 수 있지만 관절을 회복하고 신경을 보호해주는 힘을 가진 채소들입니다. 회복 효과의 강도에 따라 8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뒤로 갈수록 효능이 더욱 강력합니다. 특히 3위 채소는 지난해 부산의 한 어르신이 6주간 섭취한 결과 신경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 중 9은 이 채소를 그냥 버리고 맙니다. 왜일까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불편한 부위는 주로 손인가요? 다리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다음 영상의 핵심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소들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기억하세요. 진짜 약은 약국이 아닌 시장에 있다는 사실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냉장고 속에 있을지도 모를 하지만 한 번도 관절 회복에 좋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8번째 채소부터 소개드립니다. 당신의 냉장고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선명한 색깔의 아삭한 채소. 평소에는 그냥 접시 한 켠을 장식하는 데 쓰였을지 몰라도 만약 이 반쪽짜리 채소 하나만으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무려 1.5배 이상 채울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빨간 피망입니다. 지난해 겨울 제가 사는 동네의 작은 마트 앞에서 김노인 어르신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던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원장, 내 무릎이 겨울만 되면 누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약도 여러 번 먹었는데 도무지 나아지질 않네요. 저는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채소는 자주 드시나요? 그러자 배추나무 같은 건 자주 먹지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색이 있는 채소는요? 빨간색, 노란색 같은 건요? 그분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나이도 있고 굳이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60세 이후일수록 이런 선명한 색의 채소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게 저는 그분께 하루에 반 개의 빨간 피망을 생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얇게 차에 썰어 냉채에 곁들여 드시거나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2달 뒤 김 어르신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으시며 원장님 무릎이 안 아파요. 심지어 손톱도 튼튼해졌어요. 예전엔 잘 부러졌는데 요즘은 빨리 자라고 건강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빨간 피망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면 손가락이 굳고 무릎이 녹슨 문처럼 뻑뻑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몸속 콜라겐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물 없이 시멘트를 굳힐 수 없듯 비타민C 없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마치 건설 현장의 감독처럼 아미노산을 조립해 튼튼한 콜라겐 섬유를 만들어내고 이 섬유들이 관절과 근육혈관을 지탱해 줍니다. 2020년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타민C 섭취가 높은 그룹은 근력이 평균 15-20% 더 강했고 걷는 속도도 빠르며 염증 수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또 피망에는 캡사이신과 유사한 항산화 성분인 캡산틴도 들어있어 관절 내 염증을 줄이고 연골 마모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관절의 보호막을 씌우는 효과를 주는 셈입니다. 그럼 피망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얇게 썰어 냉채로 먹거나 간식처럼 통째로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만약 볶아 드신다면 마지막 30초에 넣고 재빨리 볶아주세요. 그래야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셋째, 올리브유나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캡산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하루에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하니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번에 무릎이 욱신거리거든 약통부터 찾기보다 먼저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거기 있는 빨간 피망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자연의 약일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8번째 채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7번째 채소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이 채소는 짙은 녹색을 띠며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회복 시스템을 다시 깨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시금치 많이 먹어야 힘이 생긴다고 하셨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시금치의 진짜 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은 흡수율이 낮아 기대만큼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금치에는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4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그네슘, 루테인 질산염, 그리고 비타민 K. 이 단어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65세의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2다리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고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우셨다고 합니다. 병원 여러 곳을 다녀봐도 의사들은 큰 문제 없다고 하더랍니다. 단지 나이 때문일 거라고만요. 하지만 이 여사님은 그렇게 단순히 넘기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저는 아침마다 뜨끈한 시금치, 달걀국 한 그릇을 권해드렸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속이 편하고 흡수가 잘 되는 방법이었죠. 한 달 뒤 마트 앞에서 이 여사님을 다시 뵈었는데 해맑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장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어쩜 그렇게 가볍냐고 물어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바로
마그네슘 덕분입니다. 전체 노인의 60% 이상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게 하며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콜라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벽돌과 물은 준비되어 있는데 일꾼이 없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과 같죠. 2018년 생물미량 원소연구전 얼에서는 식단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높은 노인은 결합 조직의 탄력이 훨씬 뛰어나고 만성 통증 증후군의 발생률이 40% 이상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0%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시금치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과 엽록소입니다. 이들은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관절과 신경 주변의 노폐물을 정리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화끈거리고 저린 느낌, 그게 바로 염증의 신호인데요. 염증은 조용히 콜라겐을 파괴하고 관절을 점점 더 뻣뻣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소가 더 잘 전달되어 관절과 신경이 활력을 되찾고 콜라겐도 원활하게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생으로 샐러드에 넣으면 비타민C 손실 없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올리브유에 살짝 볶으면 루테인 흡수가 더 잘 되됩니다. 혹은 이 여사님처럼 스무디나 주스에 갈아 드셔도 좋고 레몬을 살짝 넣으면 상큼함과 영양이 배가 됩니다. 단 하나 기억하실 점은 국이나 계란 요리 볶음에 넣을 때는 항상 마지막 단계에 넣어야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금치는 철분 보충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60세 이후 지치고 둔해진 관절과 신경에 전기를 충전해주는 천연의 에너지입니다. 다음번 다리가 풀릴 듯 무거울 때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 대신 내 몸에 전기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7번째 채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채소는 많은 분들이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특유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 끈적한 점액이야말로 지금 당신의 관절이 간절히 바라는 천연 윤활유라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채소는 바로 오크라입니다. 누군가는 미끌거려서 불쾌하다고, 또 누군가는 식감이 너무 낯설어서 못 먹겠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점액은 우리 관절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부산에 사는 장 기사님은 은퇴 전 30년 넘게 택시를 몰았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운전하셨기에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고 한번 쪼그려 앉으면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본 따님이 인터넷에서 오크라가 관절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발견하고 매일 저녁 오크라를 볶아드렸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장 기사님은 손자에게 양말을 신겨주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셨고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몸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오크라가 이런 변화를 만든 이유는 그 안에 점액질에 있습니다. 이 점액질에는 펙틴 갈락토만난 갈락투론산 등 복합 다당류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절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줍니다. 쉽게 말해 녹슨문 흰개새 기름칠하듯 뼈와 뼈 사이 마찰을 줄여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점차 사라지고 그로 인해 관절은 메말라가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통증의 근원입니다.
2021년 발표된 생물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오크라 추출물은 관절 염증을 현저히 줄이고 결합 조직 속 콜라겐 밀도를 높이며 손상된 연골 조직의 재생을 촉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신경을 감싸는 외부 구조물의 콜라겐, 골격 자체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크라는 이런 연조직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돕는 식품입니다. 더불어 비타민 K가 풍부해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돕고 관절 주변에 쌓이지 않게 하여 유해한 석회화를 방지합니다. 또한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신경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크라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끓는 물에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30초 정도만 데쳐낸 후 간장과 참기름에 묻혀 드시면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얇게 썰어 달걀과 함께 빠르게 볶아내면 부드러우면서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셋째, 미끈한 식감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얇게 저며 살짝 데치되 절대 그 점액질을 씻어내지 마세요. 그 점액이 바로 당신의 관절을 보호하는 한입꾼 보디가드입니다. 오크라를 꺼려 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낯선 식감 뒤에는 관절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자연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점액을 밀어내는 건 곧 당신의 관절을 지켜줄 마지막 보호막을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무릎이 욱신거릴 때 약보다 먼저 오크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6번째 채소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위 5가지 채소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채소들은 그 효과가 눈에 띄게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5번째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어떤 보충제보다 깊은 회복력을 지닌 식재료입니다. 단순히 콜라겐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몸속 깊은 곳의 노폐물까지 함께 정리해주는 이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한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브로콜리에는 특별한 성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 잠자고 있던 회복 유전자를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연구와 사례로 그 효과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교직 생활을 하셨던 67세의 조 선생님은 은퇴 후 손가락 마디가 점점 굵어지고 아침마다 손을 제대로 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하루 한 번 브로콜리를 살짝 찐 상태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조 선생님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셨고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얹을 수 있게 됐어요. 제 삶의 즐거움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에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회복시켜준 힘이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의 섬유화세포, 즉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보호해주고 관절 속 산화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과 같죠. 이렇게 해야만 튼튼한 구조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세포생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이 손상된 연골의 회복을 가속화하고 염증 반응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비타민K 칼슘,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양소는 각자 따로 작용하지 않고 하나의 팀처럼 함께 움직이며 관절과 신경을 회복시키는 데 힘을 씁니다. 각각의 역할이 절묘하게 맞물려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찜입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쪄내면 설포라판이 가장 잘 유지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몇 방울과 레몬즙을 더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맛도 상큼해집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는 꼭 마지막 30초에 넣고 재빨리 조리해야 영양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팁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다 먹고 난 뒤 그 위에 겨자가루를 살짝 뿌리면 다시 한번 설포라판이 활성화되어 효과를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값비싼 식품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한 송이만 꾸준히 먹어도 2달 후 내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손발이 무디고 관절이 뻣뻣해졌다면 그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회복의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작은 브로콜리 하나, 그것이 당신의 몸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번째 채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4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4번째 채소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만약 걷다가 2다리가 이유 없이 차가워지고 무거워진 느낌이 들거나 종아리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온다면 그 원인은 근육이 아니라 혈액순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혈관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채소 비트입니다. 비트는 우리 몸속에 막힌 혈관을 부드럽게 뚫어주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게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피가 잘 돌기 시작하면 산소와 영양소가 더 잘 도달하고 관절과 신경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는 69세의 임복자 어르신은 예전엔 부두에서 일하시던 분으로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겨우 500m만 걸어도 3번은 쉬어가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발가락은 자주 저리고 다리가 무겁고 차가웠죠. 저는 그분께 하루에 반컵 정도의 비트즙을 드셔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중 음료 말고 직접 짜서 무가당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렸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임 어르신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젠 시장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다녀올 수 있어요. 다리가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젊어진 게 아니라 혈관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질산염은 몸속에 들어오면 일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19년 영양학 전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비트를 섭취한 노인의 하체 혈류량이 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걷는 힘과 지구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비타민C, 아미노산 미네랄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관절과 신경으로 제대로 전달되고 콜라겐 생성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도로 공사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어도 길이 막히면 건물이 세워지지 않듯 혈류가 원활해야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에는 베타시아닌이라는 붉은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콜라겐을 보호해줍니다. 또 엽산도 풍부해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염증 지표를 낮추어 혈관과 콜라겐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비트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물에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즙을 내서 마실 경우에도 설탕은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샐러드로 먹을 땐 레몬즙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질산염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면 충분하고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드시기 시작하고 소변색이 붉어질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의 색소 때문으로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늙은 것처럼 느껴지고 발가락이 저리거나 관절 회복이 느려졌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길이 막혀 있었던 것뿐일 수 있습니다. 비트가 그 막힌 혈관을 다시 열고 영양과 산소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채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남은 세 가지 상위, 세 채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채소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이 채소는 영상의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식재료입니다. 특유의 미끈한 질감 때문에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지만 실은 자연이 우리 몸에 준 가장 강력한 콜라겐 촉진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톳, 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흔히 곁들이는 반찬이나 국물용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작은 바다 채소들에는 육지에서 나는 채소에는 거의 없는 희귀한 미네랄이 들어있고 지금 우리 몸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성분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64세 손옥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손발이 늘 차고 근육은 쉽게 경련이 일고 상처도 유난히 더디게 아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했고 약을 권해드리려 했지만 어르신은 약을 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대신 매일 조금씩 해조류를 섭취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표정이셨지만 2달 후 손발은 따뜻해지고 다리 경련도 사라졌고 병원 검사 결과 갑상선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따님께서 저에게 엄마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해조류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비결은 바로 요드입니다. 요드는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와 회복 능력, 조직 재생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가볍게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냅니다. 그 결과 손발이 시리고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키며 상처도 쉽게 낫지 않는 겁니다. 해조류에는 또 콜라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망간과 아연, 셀레늄 같은 미량 원소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면 콜라겐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제 해양약물학회와 생물고분자학회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해조류에 들어있는 다당류, 특히 후코이단이 섬유화세포의 활동을 자극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조직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1년 고령자 대상 연구에서도 해조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해 기한 그룹은 단 4주 만에 조직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관절 통증이 4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해조류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낮은 마른 김, 자른 미역, 무염 다시마 가루 등으로 시작해보세요. 잘게 부숴서 국이나 샐러드에 살짝 넣으면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하며 절대 매일 과하게 드시진 마세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는 요오드 과다보다 오히려 만성적인 요오드 결핍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혹시 당신도 밤에 손발이 쉽게 저리고 무릎이 걸을 때마다 달그락거리며 의자에서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해조류는 바다가 보내준 아주 작고 조용한 선물입니다. 그 맛을 꼭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한 번쯤 기회를 주세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복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자, 세 번째 채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2가지, 가장 강력한 2 채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채소입니다. 겉보기에는 고급스러운 곁들임처럼 보이지만 그 효능은 시중의 많은 콜라겐 보충제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대부분 식품에 없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글루타치온이라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그것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파괴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구조를 지켜주고 결합 조직을 회복시키며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주에 사는 박재현 선생님은 62세의 무용교사로 몇 년 전부터 무릎이 흔들리고 걸음이 약해졌으며 팔을 올릴 때 팔에 찌릿한 통증이 있어 많이 낙심하셨습니다. 저는 아스파라거스를 주 3, 4회 구워 먹거나 찌는 것을 권했습니다. 올리브유를 약간 뿌리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했죠. 2달 반이 지나자 선생님은 다시 시범 동작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고 보내주신 영상 속에서 춤추는 모습은 눈부시게 활기찼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직업을 마감해야 할 줄 알았는데 다시 춤출 수 있게 되어 놀라워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무엇을 하느냐고요? 자유라디칼을 제거해 콜라겐 구조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조직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2020년 산화의학 관련 학술지에서는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노인의 경우 콜라겐 구조가 더 견고하고 관절 퇴행 지표가 낮으며 골밀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해 칼슘을 뼈로 유도해 연조직에 쌓이지 않게 하고 나이아신은 DNA 복구와 세포 재생을 도와 콜라겐 섬유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또 장내 유익균을 키워주는 프리바이오틱 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을 회복시키면 비타민C나 미네랄의 흡수율이 개선되어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먹지만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스파라거스는 그 흡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은 찜이나 구이가 가장 좋습니다. 오래 삶으면 활성 성분이 파괴되므로 조리는 5분 이내로 하고 올리브유, 마늘, 레몬즙과 함께하면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매일 먹을 필요는 없고 주 3, 4회 2달 꾸준히 실천하면 변화가 옵니다. 무릎이 약하고 피부가 처지며 팔을 들어 올릴 때 저릿함이 느껴진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본질은 콜라겐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고 아스파라거스는 그 회복 기전을 활성화하는 촉매제입니다. 자, 2번째, 채소 설명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오늘 소개할 8가지 채소 중 1위에 오른 마지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음식의 장식용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 콜라겐 회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진짜 주인공입니다. 바로 고수입니다. 고수는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지만 그 속에는 우리 몸이 간절히 기다려온 회복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접시 가장자리에 살짝 얹히는 작은 잎사귀 하나가 실제로는 피부 관절 신경까지 도와주는 자연의 약초 역할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기도 안산에 사는 71세의 정성훈 어르신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손끝이 자주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휘청거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눈에 띄게 처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나이 들었나 봐 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노화가 아니라 빠져나간 영양 때문이야. 그렇게 저는 정 어르신께 매일 한 줌의 고수를 다져 음식 위에 살짝 뿌리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 의심하셨지만 석 달 뒤 그는 손저림이 사라졌고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내리며 피부도 눈에 띄게 탄력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이게 다 고수 때문이라니. 그분은 기적처럼 여겼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야. 당신 몸은 원래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
단지 필요한 영양이 없었을 뿐이지. 그렇다면 왜 고수가 1위일까요? 고수는 3가지 강력한 회복 기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채소입니다.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콜라겐 섬유를 하나로 엮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은 제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둘째, 고수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황색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이 세포들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조직이 급속히 약해지는데 고수는 이를 막아줍니다. 셋째, 고수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피부층 연골신경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즉, 세포 단위에서부터 몸 전체의 노화를 늦추고 회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2022년 발표된 영양학 전문 학술지에서는 비타민C 섭취량이 높은 노인일수록 결합 조직이 더 튼튼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뛰어나며 피부 속 콜라겐층도 훨씬 두껍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고수에는 엽산도 풍부해 활동 중에 발생하는 근육과 관절의 미세 손상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산소 운반과 세포 회복 효율을 높여줍니다. 물론 나는 고수 향이 너무 싫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영양일 수 있습니다. 입맛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고수는 복잡한 조리 없이도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고수를 잘게 썰어 샐러드 계란 요리, 구운 채소 국물 요리에 뿌려 드시거나 주스나 스무디에 갈아 넣어도 좋습니다. 밥이나 샌드위치에 소량 넣어도 향이 많이 줄어들고 먹기 훨씬 편해집니다. 매일 한두 숟가락만 꾸준히 드셔도 콜라겐 생성은 물론 관절 통증 완화, 피부 탄력 개선에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약이나 보충제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에서 옵니다. 몸이 가장 잘 흡수하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치유는 늘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요즘 들어 손가락이 저리고 관절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유독 더 늙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몸속 콜라겐은 30%에서 40% 정도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주사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수는 단순한 접시 장식이 아닙니다. 몸을 속이고 숨어있던 자연의 약입니다. 이 조용한 풀 한 줌이 바로 당신 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치유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라도 한 줌의 고수를 삶 속에 더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거울 속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8가지 채소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 느낌.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치 몸이 속삭이듯 외치는 작은 경고음입니다. 나는 지금 지탱할 힘이 부족해. 도와줘. 라고 말이죠. 그 힘의 본질, 바로 콜라겐입니다. 몸속 콜라겐이 30% 심하면 40%나 빠져나간 시점에서 이런 증상들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주사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회복의 힘은 약이 아니라 식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단 속에서 식물의 자연적인 힘이 조금씩 몸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관절을 보호하고 신경을 살리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힘이 입증된 채소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8가지 채소입니다. 붉은 피망 시금치, 해조류 오크라 등 이 식재료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동네마트 채소 코너 혹은 베란다의 화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회복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그리고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한 끼 한 끼가 쌓여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굳이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녹색 잎채소를 몇 번이나 드셨나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의 색채소는 몇 번이나 식탁에 올랐나요? 만약 3번도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관절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있진 않으신가요? 물건을 잡을 때 손가락에 힘이 덜 들어가지는 않나요?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는 지금이 바꿀 때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한 달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하루에 1가지씩 꼭 챙겨 드세요. 빨간 파프리카, 양배추, 브로콜리 중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둘째 주에는 여기에 진한 녹색 채소 하나를 추가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미역 같은 채소가 좋습니다. 첫째 주 채소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셋째 주에는 조금 낯선 식재료인 오크라, 비트, 죽순 중에서 하나를 시도해보세요. 이 중 어떤 것이 내 몸에 잘 맞는지도 점점 알게 되실 겁니다. 넷째 주에는 가능하다면 해조류를 주 2, 3회 정도만 드셔보세요. 미역국, 다시마 무침, 톤무침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 4주 하루하루 쌓아가는 식단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변화는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의 작지만 꾸준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1년이나 3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 30일, 한 달이면 몸이 달라졌음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내일 아침 식탁 위에는 몸에 필요한 채소 1가지를 꼭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작은 한 끼가 당신의 무릎을, 손가락을, 허리와 피부를 지탱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증상으로 가장 불편하신가요? 손끝 저림인가요? 다리에 힘 빠짐인가요? 관절 통증인가요? 아니면 늘어진 피부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정성껏 답변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사람의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주 어렵지 않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한 채소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섭취로 오히려 효과를 낭비하는 사례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 40년 진료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고 주방은 생명을 기릅니다. 진짜 약은 약국이 아니라 바로 시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그 회복을 시작할 결심만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김준호 한의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천천히 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늙은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